우리만 알고 싶은 부동산 이야기, 재미있고 쉬운 부동산 이야기. 아이메피의 부동산 라디오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어떤 방송 주제로 하게 되나요? 네, 목요일은 귀로 듣는 지역 분석이라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아이메피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대로 5년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을 선별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말했듯이, 예고했듯이 천당 밑에 분당. 네요. 분당구를 하려고 하니까 판교까지는 오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판교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분당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분당에 이제 귀로 듣는 지역 분석 분당편인데요. 분당의 추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요. 분당에 처음 갔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봐요. 20년 전에 얘기 아니에요? AK, 지금은 이제 서현역의 AK 플라자인데 예전에 삼성 프라자. 플라자였을 오, 때 그 나이 또래면은, 나이가 있는데요?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번 딱 가봤어요. 저는 이제 서쪽에 살아가지고 분당에는 올 일이 자주 없었는데 어쩌다가 딱 한 번 올 일이 있어서 삼성 플라자를 한 번 가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2015년도에 판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오, 판교. 네, 테크노밸리에. 오. 그래서 테크노밸리 출근을 하느라고, 저는 집이 이제 신분당선 타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노선이. 그래서 저는 주로 분당선 야탐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판교로 가는 그런 코스로 출근을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분당의 추억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삼성 프라자가 제일 떠올라요. 그때 남쪽에 이제 처음으로 백화점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백화점이 그렇게 해서 버스 서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는 백화점마다 다 셔틀버스가 있었잖아요. 다녔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있었냐면 그 서툴버스가 삼본, 평촌, 안양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순환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거길 가는 거예요. 1시간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공짜니까 이제 분당에 놀러 와서 이렇게 시식 코너 한번 돌고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분당에서 학원쌤을 했었어요. 수학 학원쌤. 그랬더니 자기는 분당에 살고 싶다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양에 평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평촌도 좋은데 왜 굳이 분당이 좋다고 그러지? 왜 분당이 살기 좋지? 그렇게 해서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이라는 곳이 되게 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분당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 같은 경우는 2012년, 11년도에 이제 수도권이 이제 안전이 안 좋았던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때는 외곽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좋은 것부터 살아야 하잖아. 똘똘한 한 채.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부터 이제 사갖고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천, 일산, 군포, 평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당에 입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분당에 한번 그때 당시에 전세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부동산에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 가면. 그러니까 늦게 왔다는 거죠. 투자를 하러 온 분들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부동산 소장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콜 뭐냐면 넌 조금 비싸게 살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그러죠, 대뜸. 하도 그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사장님 분당 사갖고 왔어요. 분당 사고 늦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사갖고 왔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사장님께서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에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 시점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2016년도 위례에 입주할 때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위례 입주할 때 그때 야탑의 장미마라고 거길 갔었는데 정말 널린 게 물건이었어요.
아, 그때 왜 안 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를 못 마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분당이 그런 경험을 여기서만 겪었겠어요. 예전에 판교 입주할 때도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당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는 거는 주변의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분당 자체도 입지가 좋지만 입지가 좋아질 곳에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가 양 옆에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른 곳보다 덜 올랐다. 그렇게 되면서 너무 많이 이제 오르게 되면서 5년 동안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눌림이 있으니까 튕겨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 자체에서도 오르고 판교도 이제 새 아파트 니즈 때문에 이제 점점 오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분당은 정말 양 사이드로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분당 1기 신도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분당은 어디고 판교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네, 분당구는 성남시 분당구인데요. 경부고속도로 타보셨어요? 네. 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왼쪽 편은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고요. 오른쪽은 분당 1기 신도시고요. 왼쪽은 판교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2개 있는 거죠. 분당 시세 순위로는 순회동, 임해동, 금곡동, 정자동, 서현동, 분당동, 야탑동, 구미동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평당 시세로 나눠지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 순회동이 1등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1등은 서현동이었죠. 정자동도 1등이었고요. 그런데 임해동이 치고 올라가고 순회동도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임해동이 치고 올라가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임해동은 예전에 교통이나 상권이나 학군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강선 그리고 GTX역 이런 것들이 주변에 포진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판교가 있었는데, 거기 판교 그 선이잖아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뚜껑을 덮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는다는 거는 한 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호재로 겹치다 보니까 아마도 임해동이 가장 핫한 곳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1군하고 2군을 나눠보면 되는데요.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역을 쪼개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1군은 순회동, 임해동, 금곡동, 정자동, 서현동이고요. 2군은 분당, 야탑, 구미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키맞추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단지, 대표적인 단지를 한번 뽑아가지고 이게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정말 키맞추기 나란히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임해동하고 정자동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변화무쌍하게 변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해동은 여러 가지 호재발로 더 가격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순회동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순회동도 이렇게 권역을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 순회동 같은 경우에는 양지마을, 파크타운, 푸른마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으로 좀 나눠지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순회동 가본 적 있어요? 네, 순회역 앞에 롯데백화점 가봤어요. 저도 롯데백화점 가봤는데 여기 뭐지 돌고래 상가 아세요? 돌고래 상가? 네네네. 밑에 이제 반찬 가게 사고. 네. 근데 저는 임장 가면 그 지역의 시장에서 반찬을 사가요. 네, 어차피 집에 가서 반찬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 맛집을 이제 가거든요. 임장 간 김에. 네, 간 김에 사죠. 돌고래 상가 반찬 가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반찬 산 적이 있고 떡 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가면 그 뭐지 김 사와요. 김. 광명김. 광천김 아니에요? 광명김. 거기 김도 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면은 재래시장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었나 생각하는데 돌고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게 잘 돼 있고, 그 얘기 아세요?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 배달 음식도 안 시킨대요. 엄마들이 이렇게 반찬을 사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먹인대요. 그러니까 밥 짓는 소리도 안 한다는. 이게 뭐야? 스카이캐슬이야?
너무 무서운데 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죠. 여기를 순회중이. 얘기하는 거는 내정중학교 순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군이 정말 빵빵한 데고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진 정말 그런 곳이죠. 6년 초등학교를 다녀야지 내정중 순회중을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학군은 거기서 오래 산 사람 위주로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정중, 순회중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근데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 분당 최초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얘기한대래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2023년이며, 그러니까 불과 4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생각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렇게 분당을 많이 샀나 봐요. 그거 아세요? 분당에 임대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재건축이면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오래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집주인들은 8년간 팔지 그 집을 못하죠. 팔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어차피 팔지 못하니까 안 팔 생각이니까 등록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그때 기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분당구청의 그 주택가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입에 단내 나도록 일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등록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가격이 상승됐을 것 같아요. 혹시 분당에 분당 신도시 내에 분양될 아파트 분양 예정 단지 아시나요? 아니요, 분당에 분양이 되는 데가 있나요? 네. 순회역 앞에 분당 GL 프로지오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한대요. 순회역 바로 앞에요? 네. 근데 거긴 좀 땅이 작아서 166세대 이렇게 소규모 단지인데요. 그런데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한대요. 아, 그러면은 많이 싼 건가요? 지금 시세 대비? 엄청 싼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지가 작다고 안 하신다면 그냥 저 주세요. GL 프로지오 분당에 살고 계신다면 꼭 청약하세요. 그러면 임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TX 성남역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교통 학구는 좋아요. 근데 상권이 조금 없는데 이 상권은 아마 서현동과 순회동에 비해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되게 특이한 게 그 평당가 그 똑똑한 부동산 투자 그 책에서도 있지만 1군, 2군, 3군 나눠져 있는 게 지하철 역세권이 멀면 멀수록 가격이 더 싼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 네가 뭔데 치고 올라가 내가 가야지 하면서 나란히 좀 가는 형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지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투자자의 성지 아파트라고. 아파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에요. 성지 아파트. 임해 성지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는 이따가 재건축 얘기할 때 하겠는데요. 그 재건축에 지분율이 많은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고, 그 아파트를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름이 성지 아파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성지 아파트. 그런데 임해동은 바로 옆에 이제 판교가 있기 때문에 판교 그 뚜껑이 덮이면 걸어서 현백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현대백화점 판교를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권이 또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좋아지면 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덮개 공사를 하는 곳은 지금 서부 간선도로랑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있고요. 예정돼 있는 건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덮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고요. 도보권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연도 사라지니까 환경도 좋아지는 진짜 일석삼조네. 더 좋아지네요. 분당은 살기가. 야, 분당 얘기하면은 자꾸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사 가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이 덮개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덮개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걸어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저층이 많이 가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단차 차이로 조금 어두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소음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자연 환경이 생긴다고, 인공적인 자연 환경이 생긴다고 하니까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차도가 있는 것보다는 공원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GTX A 노선인 성남역이 바로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출구가 어디에 생길 건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GTX A 노선 여기서 성남역에서 출발하면 바로 수서역 다음에 삼성역까지 정말 논스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임해동에서 이제 금곡동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평당가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은 청솔마을 그리고 거기 주복 단지가 있거든요. 금곡동이 가장 변했던 거는 미금역인 것 같아요. 신분당선 미금역이 개통 후 급상승했는데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분당선 타고 미금역을 한번 환승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환승 체계도 잘 돼 있더라고요. 금방 환승을 하기 때문에 신분당선 이용하기도 편해서 좋고 사실 이게 그 재정 낭비다 그랬거든요. 미금역 다음에 정자역도 신분당선으로 맞아요. 갈아탈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왜 하냐. 근데 타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금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금곡동의 미금역으로 해서 청솔마을이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노선은 신분당선이에요. 진짜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강남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광교 중앙역에서 자주 이용하는데요. 30분 만에 강남역에 도착한다는 건 경부 라인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 시간 약속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차가 막힌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데 강남역까지 가게 되고 강남역에서 이제 신노년역, 그 다음에 신사역까지 이제 2023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논스톱으로 9호선 7호선, 3호선까지 연결되는 환승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미금역에서 개통이 됨으로써 강남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미금역 상권도 되게 좋아요. 미금역 상권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순회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겠지만 그 미금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학원도 있겠지만 식당이라든지 여러 유흥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자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정자동은 경기도 장안구 정자동도 있고 분당구 정자동도 있어요. 수원시 정자동. 네, 그래서 정자동이라면 좋은 정자동이구나.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자동은 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느티마을, 한솔마을, 상록마을, 정든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이름이 정해진다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느티마을과 상록마을이에요. 느티마을 같은 경우는 정자역하고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호재가 있죠.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록마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정자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게 신분당선이 이제 처음에 정자역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자동이 부각되고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나기 전에 정자역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가 최초로 생긴 데예요. 정자동 카페거리 그쵸.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정자역 카페거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판교 카페거리 생기고 광교도 그냥 카페거리 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죽전에도 카페거리가 생기고 여기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안 좋아졌어요. 왜요? 여기 타고 그냥 강남 가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대 효과라고 절실하게 보여준 지역이 아닌가, 상권의 이제 쇠락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상권보다는 저렴한 상권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군 같은 경우에 논하자면 분당은 다 좋아요.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독 열심히 하는 곳은 순회동의 내정중학교 순회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자동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별로 도니까 왜 이렇게 많죠? 할 얘기가 진짜 분당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동은 서현동. 서현동. 네.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자가 붙으면 가격이 오른다. 그거 아시죠? 시범자가 붙으면. 그래서 이제 동탄 1기 신도시 시범단지. 그리고 동탄 2 신도시의 시범단지. 동시 분양이 5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미분양이었어요. 어디가요? 동탄 2요. 시범에. 그때 나는 그때 무엇을 했었을까요? 예. 시범은 오른다는 거를 서현동에서 분당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단지, 그다음에 효자촌이 있는데 효자촌은 좀 대형 평수.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배 오빠가 여기 효자촌에 산다, 효자마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자마을이면 효자가 맞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대형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자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당에 산단 말을 안 하고 효자마을에, 효자촌에 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정도로 그때가 당시에는 가격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 이게 교통이 편리해지고 학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대형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못해서 평당가가 이렇게 낮게 됐는데 최근에 가장 급상승한 데는 아마 시범 삼성 아파트, 시범 한신, 시범 한양 이런 데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르다가 다 같이 오르는 데가 분당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동산 소장님께서 여기가 이러면 저기가 왜 안 올라? 저기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형님 가는데 아우 간다. 그렇게 되면 그건 꼭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전문가예요. 그 소장님이 뭐 다른 지역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일산에서도 느꼈고 마포에서도 느꼈고 여러 군데서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데 쟤는 왜 안 올라? 쟤는 원래 올라야 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가장 적합한 데가 분당구예요, 진짜로. 누가 형님이고 누가 아우인지 그런 걸 평소에 알아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아파트거든요. 랜드마크 아파트 찾는 법은 호객노노가 정말 잘 찾아줘요. 호객노노라는 어플이 있죠. 네, 왕관을 씌워놓습니다. 아예 아파트에다가 왕관을 딱 씌워서 표기를 해주죠. 근데 어느 날 왕관이 미스 코리아가 왕관 수여식을 할 때가 있어요. 랜드마크 아파트가 바뀔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걸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내가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데 랜드마크를 딱 찍어봐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좋은데 서현동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는 뭘까요? 네, 서현동의 미스 코리아 시범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네요. 네, 미스코리아 왕관이 씌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탭을 누르게 되면 그 호객노노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상승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제가 말했죠. 맞았죠. 여기 2018년 8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지금 매도가 올랐어요. 2억이 순식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를요 언제 알 수 있었냐면 그 전에 상록 우성이 오르고 임의 성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먼저 갔던 거예요. 형님아 같이 가 하면서 우리 서현동이 예전엔 형님이었지만 예전에는 그 영광을 그래도 이 밑바탕 핏줄은 다르다. 분당의 피를 받은 시범 삼성 한신도 나중에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가격은 보합 상태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시범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자가 붙는 거는 왜 붙는 거예요? 시범단지는 첫 번째 분양이에요. 분당에서 첫 번째로 분양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시범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범자가 붙은 게 우리 그 여의도 시범아파트 알아요? 네, 그게 시범아파트.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는 거는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범으로 한 거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튼튼하게 더 좋게 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용어가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시범. 근데 그 아파트 이름이요. 그게 항상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센트럴.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퍼스트. 퍼스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분양일 수가 있어요. 어바이 퍼스트.
목감 퍼스트 리움 아파트, 그러니까 퍼스트 자가 붙으면 시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대장지구에서 판교 퍼스트 힐 프루지오 아파트인데 그거는 대장지구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퍼스트 자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고, 1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자가 붙으면 최초 분양이다. 시범일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당동으로 넘어가요. 우리 이제 귀로 듣는 지역 분석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분당은 동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뭐 학군이라든지 교육 상권,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분당동으로 왔는데, 아까 분당동은 서현동 바로 밑에 있어요. 분당동은 장안타운과 샛별마을이 있어요. 근데 장안타운은 조금 분당의 맨 끝 지역이라서 약간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샛별마을은 샛별처럼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는지 이따가 재건축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샛별마을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순회중을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분당동에서도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장안타운하고 샛별마을하고 좀 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당동을 지나서 이제 야탑동으로 갈게요. 야탑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많이 다녀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을. 네. 약간 구도심, 성남 구도심하고 제일 가까워서 약간 구도심 같은 색깔도 보이기도 해요. 그 상권들이. 네, 상권이 되게 발달이 돼 있고, 나이트도 사실 있어요. 야탑역 앞에. 그렇지. 그런 유해시설이 있는 게 여기, 그러니까 술 먹는 문화가 여기 있는데, 특이하더라. 근데 저번에 한번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기가 분당 차병원 때문에, 진짜 병원 진짜 많더라고, 여기. 왜 한 동이 병원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학원가보다는 병원이 많은 동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야탑은 아마 판교 테크노밸리가 살려준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초기에는 정말 그 상권이 없었거든요. 식당이라든지 특히 술집이 없었어요. 저녁에 회식할 때가 되게 없었는데 야탑으로 많이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걸어서 출퇴근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데가 여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탑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진짜 커요. 그러면서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점 들어가다 보면, 근데 야탑동이 바로 위에는 여수동,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도촌지구라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제 소규모 택지지구가 생기는 바람에 야탑동이 들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분당이 판교 신도시랑 위례 신도시가 생겨서 오를 때 덜 올랐다라는 거 했잖아. 야탑동도 많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야탑동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차오른다고 할까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분당에 피를 받는 애들은 다 차고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탑동은 서울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가깝죠. 근데 이제 GTX역 뚫리면 거기 임해동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강남까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구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동은 사실 분당 신도시 그 택지지구는 아니에요. 택지지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늦게 분양한 아파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 9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서 조금은 새 거였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분당에 이제 바람이 불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또 오르긴 했어도, 그런데 이제 오리역까지 이동하는데 이제 도보권으로 가는 게 몇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가장 끝에 있으니까 조금 서울 출퇴근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자체 안에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라든지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주거 환경으로는 참 좋은 거죠. 분당은 진짜 판교도 가깝고 분당 자체 내에도 회사도 많고 일자리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분당은 정말 주거, 교육, 일자리, 교통, 환경, 진짜 웬만한 건 다 갖춘 정말
뭐라 그러나요? 이런 애들을 다 가진 다 여자? 가져. 다 가졌어. 다 다 가진 여자. 다 가진 여잔가요? 얼굴도 예뻐, 시집도 잘 가, 시부모님은 돈이 많아, 그런데 간섭은 안 해.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정말. 탄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분당 가면. 네, 거기 진짜 탄천에 막 그 벚꽃이라든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기 분당은 산이 없어요. 산은 저기 구미동 쪽에 있는데, 그래도 그 탄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중에 물이 있는 데는 일산하고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부천하고 군포하고 삼본하고 평촌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터플렉스라고 해서 그 물이 있는 거가 없는 거랑 차이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변천을 이제 막 변화해서 이제 여기 수변천이 생깁니다 이러는데 막상 가면 개울가 이 수준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동탄은 맨 처음에 수량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쪽은 원래 자연환경 그 자체로 변화했기 때문에 물 자체를 뭐 가지고 오거나 이런 데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한 것 같고, 그렇게 물량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진짜 호재는 다 품었고, 학군도 품었고, 우리가 호재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분당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GTX 성남역이 개통합니다. 그리고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의 상부가 공원화되는 아까 얘기한 덮개공원이라고 표현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무슨 판교 2테크노밸리 43,000명, 그 다음에 3테크노밸리 25,000명. 그런데 여기는 진짜 이 말이 나오기 전부터 여기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3이라든지 2라든지 3 같은 경우는 금방 채워질 것 같으니까 이걸 더해 보니까 68,000명. 68,000명이면 정말 많은 거예요, 지금. 분당에도 대기업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미 IT 공룡들, IT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두산도 있고, 네.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산그룹이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급 인력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취직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당에 사옥을 이전하려고 한다. 같이 갈래?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다 오는 거죠. 분당은. 그런데 어느 지역이 있어요. 좀 떨어진 지역. 어디로 할까요? 서해안 바닷가라고 할까? 우리 거기 뭐 본사를 서해안 바닷가로 이전하려고 하네. 같이 갈까?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사표를 던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래? 여기서 이전하면 같이 따라올래? 하고 물어봤을 때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할 때 테크노밸리 엄청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역마다 다 테크노밸리 만들겠다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서 거기 3기 신도시 거기 본사를 짓겠는데 따라올래? 하는데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나온다면 그 도시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자리라는 거는 생기면 좋은데 자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채워질 공간인지, 그런 산업인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사실 성남역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좋을까요? GTX 성남역이요?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GTX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임해동에서 서울로 가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역이 따라 생겨가지고 15분 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반갑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임해동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안 막히면은 금방 가잖아. 20분, 30분 만에 도어 투 도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역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크게 막 진짜 획기적이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있는 게 더 낫죠, 사실은. 그쵸,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더 좋죠.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호재를 볼 때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는 되는군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겠죠. 학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랄 뭐해. 다 잘하죠, 애들이. 그쵸. 수원에 살면서 분당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유치원 취약하기 전에 이사 가는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살고, 근데 제가 정자동에서 제가 학원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진짜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교육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놀이학교도 되게 많았거든요. 100% 원어맨 선생님도 있고, 대치동에서 좀 잘 나가는 학원이다 그러면 여기 분당에 제일 먼저 분원을 차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학부는 말해 뭐래 다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 중에서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했지만 판교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판교의 낙생고에서 서울대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생고 붙었네 안 붙었네 울고불고 막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낙생고는 정말 떨어질 낙자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서울대를 막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 학군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학교에 대한 교육열에 대해서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군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형성된 학군은 잘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집값이 빠진다거나 더 좋은 곳이 생겨서 이제 학군의 변화가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탄탄하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페어팩스 있잖아요. 거기도 학군 문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김주영 쌤이 살았던 미국에서 살던 곳이요? 페어팩스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있는 지명인가? 워싱턴 DC 위에 있는데 정말 학군이 좋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비싸고 주거도 비싸고 도서관이 그렇게 좋대요. 애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에 유해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이제 점점 분화되면서 뭐 양극화 벌어지면서 좋은 곳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군이 형성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정말 이 분당의 학군을 누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이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학군에 굳이 가서 여기가 학군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 교육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 안 해요. 그렇지 안 하잖아요. 확실한 데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된 엄마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학군 좋은 데 사는지 알겠다고. 학원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마 거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때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게 딱 그게 해제되는 날 장난이 아니래요. 엄마들도 그렇고 뭐 라이딩은 기본이고 뭐 쫙 9시 10시에 학원가 근처에 줄 쫙 자동차 대기해 놓고 순회역하고 정자역은 그쪽이 정말 학원가로서는 참 좋죠. 분당을 얘기하면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 무슨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IMF의 부동산 러브레터가 만들어지는 카톡방이 있어요. 한 40여 분께서 매일 뉴스를 수집해 주시는데 거기에 뜬 긴급 속보가 있는데요.
뭔데요? 이렇게 톡이 왔어요. 분당 5개 리모델링 단지 올스톱이라고. 소장님의 말씀. 왜 올스톱이래요? 재건축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다고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하자고 그런다네요. 그래요? 제가 2018년 초에 지금 분당 리모델링 임장을 갔었거든요. 리티마을 3, 4단지, 한솔,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무지개마을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기술이 아무리 늘어도 그게 수직 증축을 하거나 그래도 양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도식인 경우에는 어떤 구조상 가운데 있는 호수 있는 좀 구조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재건축은 동호수를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만약에 내가 저층이면 저층으로 받고 고층은 고층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수직 증축이 되면 더 좋고 조금 힘들겠다 했는데 이번에 취소된 거는 이렇게 재건축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동의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재건축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사실 재건축으로 하면 동호수 추첨이라든지 또 구조도 예쁘게 나오니까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 5개 단지가 올수덥이라는 말은 정말 빅뉴스네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땅을 제공해서 짓는 거잖아요. 땅 크기도 중요하지만 높게 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땅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는 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1종, 2종, 3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1종은 그냥 10층까지만 쳐. 2종은 20층까지만 쳐. 3층은 30층까지 쳐.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어느 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종. 3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보면 1종과 2종과 3종이 있거든요. 그 단지들이 맨날 싸워요. 종을 상향해달라고. 종 상향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키워드가 나오면, 얘가 종이 낮아서 재건축을 못하니까 올려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 분당도 구별을 해야 돼요. 얘가 2종에 있는지 3종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적도라는 지도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네이버 지도에서도 다 나와요. 지적도 이렇게 하면은 찾으면 이게 3종이고 2종이고 이렇게 되는데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3종에다 용적률이 낮고 용적률이라는 거는 땅에 얼마나 세대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입주 연도가 30년 차가 되려는, 그러니까 가장 낡은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뽑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단지별로 아까 말했던 마을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아까 얘기했던 분당동의 샛별마을을 봐야 돼요. 분당동의 샛별마을 중에 동성아파트랑 삼부아파트가 있는데 3종에다가 용적률이 144%, 92년산. 그러니까 최고의 재건축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여기에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었죠. 그리고 실거주자들도 이왕 살 거면 이걸 사세요라고 추천을 받으니까 여기가 가격이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로서 동별 평당가가 변화됐잖아요. 이번에 제2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3종인지 용적률이 낮은지 그리고 30년 차가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용적률이 낮다는 거는 어느 정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0% 밑이 제일 좋아요. 200% 밑, 200% 이상. 지금 우리가 97년, 98년 이상 된 아파트는 250%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흥여세 거는 몇 프로예요? 400% 이상. 400%라면 원래 200%였다면 200%에서 400%면 세대가 2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0이면 헐렁헐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죠. 재건축이라고 무조건 낡았다고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무조건 이거 재건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 연도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종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저도 사실 찾아보고는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어플에서 단지별로 단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죠? 예, 단지 정보, 다 알고 부활못 아닌데요? 네, 단지 정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이렇게 검색해보면 분당 용적률 하면 누군가 또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면 되고,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누구 자료를 보고 있냐면 똑똑한 부동산 투자 카페에 아리감님이라고 올려놓으신 자료예요. 이렇게 숨어있는 지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역 분석할 때 똑똑한 부동산 투자에서 검색해서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아리감님 자료에도 이렇게 재건축에 관한 자료가 엑셀표가 올라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부동산 투자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리감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IMF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 카페가 보물창고가 따로 없어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섬이에요, 사실은. 근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분당을 더 알고 싶다면 분당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IMF의 부동산 러브레터에서 분당이 많이 걸려지니까 제목만 검색 이렇게 하면은 분당이 검색이 돼요. 그리고 분당 검색을 하고 여기서 공감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공감이 제일 많이 누른 그 글을 보면 돼요. 아, 하트 있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고 나서 꼭 하트를 눌러주세요. 좋으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때 그 자료 하면서 못 찾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하트를 누른 거 그런 것도 또 찾아보고 댓글도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댓글 달아놓은 그 글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지만 제 또 다른 뇌예요. 사실은 네. 카페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귀로 듣는 지역 분석 분당 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광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이 서울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울인 듯 서울 아닌 듯. 네. 광명에 대해서 귀로 듣는 지역 분석 광명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공감 누르라고 했는데 우리 팟캐스트도 공감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야죠. 구독도. 맞아요. 구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 네. 구독과 공감으로 우리 방송을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IMF의 부동산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피디의 뒷북 한마디. 오늘 지역 분석을 통해 분당을 모르는 분들도 잘 알게 되셨죠? 앞으로 총 10개 지역을 준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 듣고 나면 안 가본 지역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출근길에 귀로 지역 분석을 편하게 들어보세요.